마음쉬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끝없는 간섭과 모욕을 견디다 못해 폭발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영 씨가 결혼 후 처음 시어머니 집에 들렀을 때의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시어머니 영숙 씨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어주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어휴, 며느리 왔네. 들어와. 겉으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날 은영 씨는 영숙 씨의 미묘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너를 얼마나 평가하고 있는지 너도 알고 있겠지?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그 시선은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영 씨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주말마다 시댁에 들렀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꼭 한마디씩 마음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요즘 여자들은 다 늦게 낳아서 문제라니까. 요리는 아직도 이 모양이니? 우리 건우가 집에서 잘 먹고는 다니나 몰라. 내 친정은 뭐 멀쩡한 집 맞아? 며느리 교육이 이렇게 안 돼서야. 말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거의 모욕에 가까웠습니다. 건우 씨는 처음에는 중재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피곤하다는 이유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엄마 성격 좀 알아. 그냥 흘려. 괜히 싸우지 말고. 그 말이 은영 씨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자신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너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우 씨는 그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시어머니 집에서 밥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은영 씨가 만든 반찬을 한 입 먹더니 접시를 탁 내려놨습니다.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맛으로 만든 거야? 내가 한 것보다 못하면 차라리 사오든가 하지. 왜 이런 걸 만들어 와? 그 말을 들었을 때 은영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말없이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로 이어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망신시키면 안 돼. 제발 신경 좀 쓰고 살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그 말을 건우 씨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짝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건우 씨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다음엔 사오면 되잖아. 왜 그래? 그 말이 은영 씨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남편조차 자기 속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남편 편이 아니라 엄마 편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애만 낳으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해. 며느리 역할을 못하니 내가 나서는 거지. 요즘은 며느리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문제야. 싹수가 노래. 싹수가 노랗다. 그 말이 은영 씨 가슴에 박혀 오래도록 아물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 3년 차 되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은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달려갔더니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팔짱을 낀 채로 말했습니다. 내가 건우한테 잘 못해서 그런지 요즘 애가 집에서 말도 없고 짜증만 내더라. 며느리가 얼마나 못하면 남편이 저렇게 되니? 그날 은영 씨는 처음으로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하지만 시어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했어? 그 얼굴을 보고 은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도 즐기는 걸지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매번 상처를 주는 말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은영 씨는 혼자서 버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았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했을까? 버스 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가 봤더라면 그냥 지친 직장인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은영 씨에게는 3년치의 상처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침대 옆 조그만 탁자에 손을 올려두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고만 있지 않겠다고.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녀의 상처를 대신 치료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영 씨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작은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혔습니다.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말은 바로 다음 부부터 시작될 모든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 씨는 회사에 도착했지만 마음은 온통 어제 있었던 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순간에도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계속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못하면 남편이 저렇게 되니? 싹수가 노랗다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혀 마음 한 곳이 계속 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함께 일하는 선배 미정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영 씨,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은영 씨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시댁 일 좀 있었어요. 그러자 미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어머니야? 그만 좀 하지 도대체 왜 그래? 은영 씨는 말없이 커피잔을 감싸 주었습니다. 말할 수는 있었지만 묘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자신이 처한 현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참지 마. 나도 예전에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근데 결국 뭐든지 말할 건 말해야 해. 며느리라고 무슨 죄인이야? 그 말이 마음을 조금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는 여전히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좀만 더 참아보려고요. 그 말에 미정 씨는 답답하다는 듯 눈을 굴렸습니다. 왜 은영 씨가 참아야 되는데? 잘못한 건 은영 씨가 아니라 시어머니잖아. 그 말은 너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맞는 말이 항상 가능한 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건우 씨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편안해 보였습니다. 은영 씨는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건우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건우 씨는 시선을 TV에서 떼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응, 말해. 어제 어머니가 한 말 말이야. 너무 심했어. 내가 진짜. 그러나 건우 씨는 곧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말이 좀 세잖아. 그냥 그러려니 해. 은영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무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는 생각 안 해봤어? 은영 씨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자 건우 씨는 짜증난다는 듯 비아냥대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며느리들이 다 시어머니 말 듣고 살지. 너만 힘든 줄 알아? 그 말이 결정적으로 마음을 꺾었습니다. 너만 힘든 줄 알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불편한 티를 낸 적 없었습니다. 그저 원만하게 지내고 싶어서 노력했을 뿐인데 남편에게 돌아온 말은 고작 이런 것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나 너한테 위로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힘들다고 말할 수는 있어야 하잖아. 하지만 건우 씨는 고개를 돌려 TV만 바라봤습니다. 나 지금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별거 아닌 걸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 말은 은영 씨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시어머니가 날 모욕한 건 별거 아니었고 그걸 남편에게 말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별거 아니라는 말인가? 그날 밤 은영 씨는 남편의 등을 향한 채 베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친정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디야? 집에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묘하게 급박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길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오면 얘기해. 할 말 있어. 그 말에 은영 씨의 심장이 묘하게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너 친정 갔다 왔다며? 그 집은 왜 그렇게 사람을 버릇없이 키웠대?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또 모욕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놀라 묻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며느리가 시댁 일부터 챙겨야지 어떻게 친정을 먼저 가? 나 아무 일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러더니 이어지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며느리 체면도 못 지키니까 내가 이렇게 나서는 거야. 건우도 너 때문에 요즘 얼굴이 상했더라. 그 말에 은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다그치는 말투, 마치 팔아넘길 물건을 평가하듯 내뱉는 말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게 말할 때 말 들어. 앞으로 내 앞에서 태도 똑바로 하고.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분명히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은영 씨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 하나만 켜진 어둠 속에서 은영 씨는 천천히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시댁일을 도왔고 반찬을 만들었고 명절에 명절상을 차렸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돌아온 건 모욕과 냉대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조금만 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는 은영 씨 스스로가 자신을 계속 희생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나만 참는 관계는 끝내야 한다. 은영 씨는 시어머니가 문을 쾅 닫고 떠난 뒤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복도 불빛이 마치 조명처럼 그녀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은영 씨는 자신이 얼마나 작아져 있는지, 얼마나 쪼그라든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똑똑히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건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지? 라는 자책감이 아니라 여기서 더 참으면 나는 어디까지 무너질까? 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 씨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당하지 않겠다. 최소한 나를 깎아내리게 두지는 않겠다. 그 결심은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드는 데 그쳤지만 이 균열이 훗날 거대한 변화를 만들 줄은 그녀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은영 씨에게 건우 씨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제 엄마 왔다 갔지? 뭐라 그러시던데? 은영 씨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건우 씨한테 불만이 좀 있으시다는 것 같더라. 그러자 건우 씨는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불만? 엄마 원래 그래. 너한테 뭐라고 한 거 아냐? 그 말투엔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화난 것이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 들어온 뉘앙스였습니다. 은영 씨는 더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건 나한테 한 말이 더 많았어. 그러자 건우 씨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민하게 굴 거야? 그냥 넘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을 키워? 순간 은영 씨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이 무너지는지 건우 씨는 모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참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건우 씨, 나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최소한 나도 사람인데 무시받으면 아프지. 건우 씨는 말없이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됐어. 나 출근해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아침부터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 소리 뒤에 남은 건 깊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오후쯤 친하게 지내는 미정 선배가 은영 씨 책상 앞에 와서 작은 초콜릿 하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말해.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은영 씨는 억지 미소를 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스스로 마음 정리 좀 하고 있어요. 미정 씨는 은영 씨가 말을 아끼는 이유를 대충 눈치채는 듯 했습니다. 은영 씨, 사람한테도 선이라는 게 있어. 그 선을 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대응을 해야 해. 참는다고 달라지는 사람들 아니야. 그 말은 잠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살았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 생각이 은영 씨를 더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주말에 빨리 와. 할 얘기 있어. 말투만 들어도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입구에서부터 얼굴을 굳힌 채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며느리가 시댁 일 먼저 챙겨야지. 친정 갔다 왔다는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알아? 은영 씨는 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천천히 눈을 마주했습니다. 친정도 제 집이에요, 어머니. 시댁만 집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마치 큰 모욕을 들은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말버릇이 아니고 그냥 제 입장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투를 써? 며느리가 어디서? 예상대로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바로 버릇 없다고 몰아붙이는 사람. 평생 남 위에 서서 살아온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은영 씨는 흔들릴 뻔했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더는 물러서지 말자. 시어머니는 더 격해졌습니다. 건우 앞에서도 내가 다 얘기할 거야. 내가 이 집안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지만 은영 씨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계속 무시당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그만하고 싶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며느리의 모습에 당황하고 동시에 경계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너 달라졌네. 그 말은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어디까지 변하려는지 지켜보겠다는 듯한 눈빛. 하지만 그 말은 은영 씨에게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래. 오늘부터는 달라진다. 집으로 돌아온 뒤 은영 씨는 그대로 소파에 깊게 앉아 있었습니다. 답답한 가슴이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말은 했지만 마음은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낯설어서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우 씨였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어. 너 오늘 또 왜 그랬어? 괜히 엄마 화나게 하지 좀 마. 그 한마디. 그 말이 은영 씨의 마음을 다시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우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말이 없어? 은영아? 은영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아주 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나도 준비해야겠다. 더 크게 무너질 일이 오기 전에. 시어머니와의 실랑이가 있었던 그날 이후 은영 씨는 며칠 동안 마음속이 뒤숭숭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과 달리 물러서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에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해방감보다는 죄책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처음 스스로를 지키는 말을 해놓고도 그게 잘못된 일처럼 느껴지는 감정.
그 감정은 오랫동안 좋은 며느리로 살아온 습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중 미정 선배가 은영 씨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또 생각 많아졌네. 시어머니 때문이지? 은영 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말대꾸했다고 너무 미안해요. 아무리 그래도 말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자 미정 씨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은영 씨, 누가 누구한테 미안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은영 씨한테 싹수가 노랗다며? 그건 며느리한테 할 말이 아니야. 그걸 들었는데도 미안한 마음부터 든다는 건 은영 씨가 너무 착한 거야. 착하다는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이상하게 가슴이 아렸습니다. 착해서 좋은 게 아니라 착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미정 선배, 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지. 사람은 자기 마음 먼저 챙겨야 해. 며느리라고 해서 자기 감정까지 버리면 안 돼.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을 주는 위로였습니다. 그 순간 잠깐 흔들렸던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평소보다 빨리 퇴근한 은영 씨는 동네 카페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드립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너무 외롭게 살고 있네. 친정은 멀리 있고 남편은 대화조차 제대로 안 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위에 군림하려 하고 서 있는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은영아, 어디야? 왜 전화를 이렇게 늦게 받아? 은영 씨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카페에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시장 갔다가 친척들을 만났는데 다들 며느리들은 집안일 참 잘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엉망이니? 시작부터 또다시 비난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엉망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지난번부터 말했잖아.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했으면 건우가 저렇게 피곤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눈을 감자 건우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피곤하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삶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아니라. 아니야. 며느리가 집 관리 제대로 하면 남편은 집에서 편안해야 하는 거야. 내가 살아봐서 알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영 씨의 마음속 어딘가가 딱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은 절대 달라지지 않겠구나. 통화가 끝난 후 은영 씨는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잔 안에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표면에는 얇은 막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게 마치 자신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뜨겁게 버티다가 이제는 식어버린. 집에 돌아오자마자 건우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잖아. 은영 씨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계속 무시당하면 힘들어. 건우 씨도 한 번쯤은 내 입장에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건우 씨의 대답은 늘 그렇듯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좀 참으면 되잖아. 우리 엄마 나이도 있는데 뭐 어때서? 왜 나만 참아야 해? 그 질문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의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건우 씨는 의외로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 요즘 이상해졌어. 엄마 말대로 너 버릇 없어지는 거 아냐?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뻥하고 비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아픔을 정말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잠을 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 흐르는 침묵은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보다 더 차갑고 더 멀었습니다. 다음 날 은영 씨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작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으니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뛰는 발자국 소리, 엄마가 아이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말투. 그 모든 소리가 은영 씨에게는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목소리에 곧 또 다른 생각이 따라붙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지? 그 질문은 은영 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다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제 더는 이대로 살지 않겠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겠다. 그 다짐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3년 동안 억눌린 마음이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은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은영 씨는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은영 씨는 그날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머릿속에서는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건우 씨가 없는 집은 유난히 조용했고 그 고요 속에서 과거의 말들이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시집 오면 시댁법을 따라야지. 내 친정에서 하던 대로 생각하지 마.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다니 건우가 얼마나 아깝겠니? 남자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버는지 알면 불평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 날카롭고 차갑고 심장 깊숙이 박히던 말들. 그때마다 은영 씨는 내가 더 잘하면 괜찮겠지, 나만 참고 지나가면 끝나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이 지금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시어머니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은영아, 건우한테 김치 챙겨서 보내라. 지난번에 준 게 벌써 다 떨어졌대. 어제 데이트를 망가뜨렸던 일에 대한 사과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사과라는 단어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건우 씨가 어제 왜 안 오게 된 건지 들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그걸 뭘 물어? 남자가 일하다 보면 바쁠 수도 있는 거지. 너도 참 자꾸 따지고 들면 색시답지가 않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은영 씨는 또다시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말끝이 흐르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친척들 모이는 자리 있으니까 내가 와서 음식 좀 도와라. 지난번에도 내가 손이 느려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은영 씨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느리다, 센스가 없다, 눈치가 없다. 이 모든 말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볼 때 떠올리는 첫 번째 표현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숨이 가빠오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문득 소파에 앉아있던 은영 씨는 내가 왜 여태껏 이렇게 살아야 했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그래도 참아야지라는 익숙한 무력감에 눌려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치 집주인처럼 성큼성큼 들어와 둘러보더니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역시나 너한테 집을 맡겨놓으면 이 모양이지. 먼지 좀 봐라. 내 친정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어머니, 어제도 청소했는데요. 아니, 내 눈에는 이게 깨끗해 보이냐고. 에휴, 진짜 며느리 복이 없어서 내가 산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더니 냉장고 문을 휙 열어젖히며 말했습니다. 반찬은 또 이게 뭐냐? 우리 건우는 이런 거 안 좋아한다니까. 은영 씨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어제 건우가 오지 않은 이유도 데이트가 망가진 것도 모두 시어머니가 배후에서 움직인 결과였을 거라는 사실을. 차오르는 감정이 손끝부터 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은영 씨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소파에 털썩 앉더니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은영아. 건우가 요즘 너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라. 아내가 남편한테 힘이 돼줘야지 짐이 되면 쓰겠니? 그 말은 은영 씨의 마음 어느 깊은 곳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짐이라는 단어는 그녀가 결혼 후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은영 씨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풍 전야처럼 메마르고 텅 비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한가운데서 한 가지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단순히 참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 벌어질 큰 반전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며칠 동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 순간이 수도 없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감정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근거, 명확한 증거,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며느리가 과민 반응한다, 은영이가 오해한다고 모든 걸 뒤집어 엎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은영 씨는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남편 건우 씨의 행동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요즘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회식이라며 연락조차 하지 않는 날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패턴이었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 새벽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우 씨는 기분이 들떠 있었고 술 냄새가 유난히 강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늦었네. 은영 씨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아, 뭐 회식이 좀 길어졌어. 건우 씨는 시선을 피했고 벗어놓은 자켓 주머니를 얼른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이상했습니다. 감추려는 듯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숨기는 모습. 은영 씨는 내색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얼른 씻고 자요. 많이 피곤해 보이네. 하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남편의 미묘한 변화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우 씨는 서둘러 출근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잠깐 샤워를 하는 사이 전날의 이상한 행동이 자꾸 떠올라 결국 은영 씨는 자켓 주머니를 살짝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영수증 한 장과 고급 레스토랑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2인 디너 세트 와인 추가. 결제 시각 어젯밤 11시 24분. 은영 씨는 그 시간 집에서 혼자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시간에 누군가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말처럼 혹시 회사 사람들과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자꾸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식이 아닐 거야. 은영 씨는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시어머니의 먹잇감이 될 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무더운 초여름 날씨. 은영 씨는 시어머니가 요구했던 친척 모임 음식 준비를 도우러 시댁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유독 밝은 시어머니는 은영 씨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어휴, 은영아. 어떻게 너 얼굴이 더 상했니? 요즘 건우한테 잘해주고는 있는 거지. 은영 씨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네, 어머니.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워낙 바쁜 사람이니까 내가 이해를 좀 해줘야지. 남자는 밖에서 뛰고 여자는 안에서 받쳐줘야 하는 거잖아. 받쳐줘야 한다. 그 말은 은영 씨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받쳐줌은 항상 자신을 희생하라는 뜻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는 친척들과 통화를 하며 유난히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아휴, 우리 건우는 요즘 아주 술도 많이 얻어먹고 다닌다니까. 후배들이 얼마나 챙겨주는지 몰라. 그 말에 은영 씨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후배들? 그 레스토랑 영수증이 떠올랐습니다. 후배라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곁들인 2인 식사를 할 일이 있을까? 시어머니는 통화를 끝내자마자 은영 씨를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건우가 밖에서 대접받고 다니니 고마운 줄 알아야 해. 남편 하나 잘 만나서 편하게 사는 거지. 순간 속에서 뭔가가 툭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편하게? 대접받고 다녀서 고마워해야 한다고? 이제는 명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잘못을 하든 그것까지도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사람. 그게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뒤 은영 씨는 조용히 앉아 남편의 행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빈번해지는 야근, 연락 없는 회식, 감추려는 자켓 주머니, 늦은 시간에 레스토랑 영수증, 밝은 얼굴로 귀가한 건우, 시어머니가 남편을 감싸려는 이상한 태도, 모든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그날 밤 일어났습니다. 건우 씨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아니었지만 저장된 이름 아래로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제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엔 제가 예약할게요. 은영 씨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정과 발밑이 꺼지는 듯한 허무함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까지 숨죽이며 살아온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위해 참았던 시간, 시어머니의 모욕을 견디며 보낸 시간,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히던 순간들. 이제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은영 씨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나를 짓밟을 수 없게 만들겠다. 그 결심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모든 것을 뒤집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속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한 문장이 은영 씨의 지난 결혼 생활 모두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제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엔 제가 예약할게요. 말투는 가볍고 친근했으며 결코 단순한 업무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은영 씨는 휴대전화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지만 마치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습니다. 결혼 후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더 깊고 차가운 감정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고 물기 맺힌 머리카락으로 드라이어를 들고 나온 건우 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멍하게 있어? 피곤해? 평소와 다르지 않은 무심한 말투.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은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인데도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건우 씨가 잠든 뒤 은영 씨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기억들이 휘몰아쳤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에게 허구한 날 혼나도 부부는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티던 날들. 남편이 힘들어 보이면 한밤중에도 죽을 끓이고 주말엔 그의 취향에 맞게 밥상을 차리던 기억. 시어머니가 우리 건우한테 이런 건 안 맞는다며 반찬을 바닥에 놓듯 밀어버렸던 순간 그 자리에서 건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너한테 잔소리하는 건 다 널 아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은영 씨를 달래는 척했지만 결국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여태까지 혼자 고군분투하며 결혼을 지켜왔을까? 왜 희생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믿어왔을까? 벽식의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결정해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 씨는 밝은 표정으로 아침 식탁을 차렸습니다. 표정만큼은 평온했지만 그 속은 정반대였습니다. 건우 씨는 제일 먼저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충전기에 꽂아둔 휴대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에 건우 씨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또 늦을 것 같아. 신입들이 들어와서 요즘 좀 정신이 없어. 건우 씨는 늘 하던 핑계를 반복했습니다. 은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일하고 와요. 단 한 번도 따져 묻지 않는 아내. 시어머니의 간섭에도 차분하게 대응하는 아내. 남편의 늦은 귀가에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는 아내. 그런 아내라서 그는 안일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미소 뒤에서 은영 씨의 결심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영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친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외사촌 언니 미니 씨였습니다. 결혼을 일찍 했고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겪으며 현실 감각이 누구보다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미니 씨는 은영 씨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을 굳혔습니다. 은영아,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은영 씨는 조용히 말했다. 언니, 나 건우 씨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니 씨는 이미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짧은 침묵 후 미니 씨가 물었습니다. 증거는 있어? 응, 조금은. 조금이 아니고 확실해야 해. 너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았어. 한 번 참으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참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너 말고 그 집에서. 그 말은 은영 씨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전히 그러셔? 응. 나만 보면 여전히 그러셔. 미니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답은 하나야.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결정을 해야 할 때야. 그 말은 은영 씨가 마음속에 잠궈놓은 문 하나를 열어젖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결혼을 지키기 위해 혹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온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미니 씨의 마지막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은영아, 결혼은 둘이 하는 거지만 무너지는 건 혼자서도 충분해. 그날 은영 씨는 카페에서 나오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저녁 늦게 건우 씨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또 술에 취해 있었고 또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내일도 일이 많아서 내일 저녁도 늦을 것 같아. 은영 씨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영 씨는 마침내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스스로 모르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확인해야 돼.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자. 문자, 사진, 통화 목록, 일정 올.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단순한 외식이 아니라 이미 몇 달 동안 누군가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영 씨의 숨이 깊고 길게 들이켰다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온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하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은영 씨는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곧 모두가 숨겨온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은영 씨는 그날 아침 유난히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보다 조금 뒤 동네가 막 깨어나는 시간. 시어머니 집 앞에 다다르자 익숙한 회색 대문이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켠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불안도 두려움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무게 결심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저예요, 어머니. 은영이요. 문틈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놀란 기색보다는 불쾌한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또 뭐가 문제야? 문을 열어주는 태도도 말투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듯 허락하는 사람처럼. 하지만 오늘의 은영 씨는 그 모든 태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거실에 앉자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시장도 가야 하고 약속도 있어서 바쁘다. 용건만 말해라. 차 한 잔을 내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손님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찾아오는 인간 정도로만 여겨온 세월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건우 씨 요즘 많이 늦게 들어오잖아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비웃었다. 아휴, 또 그 소리 하려는 거야? 남자들이 밖에서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를 해야지. 남자가 집에만 있는 줄 아냐? 은영 씨는 시선을 떨구지 않고 그대로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를 확인해? 남편의 휴대전화에 있는 메시지와 사진들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낮았습니다. 어젯밤까지도 다른 여자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예상했던 그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 그게 무슨 헛소리야? 누구랑? 왜? 너는 뭔가 조금만 이상해도 난리를 치는 게 문제야. 남자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남자들은 원래 그래. 시어머니가 평생 들고 살아온 그 문장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은영 씨가 낮게 불렀습니다.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충격인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도 제가 참아야 한다고 말하는 어머니가 더 충격입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니? 전 7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말도 행동도 저를 대하는 태도도요. 하지만 남편까지 그 선을 넘었으면 이제는 제가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실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데?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은영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은영 씨의 말투는 단단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눌려왔던 자존심이 한꺼번에 일어서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를 상담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도 확보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여러 폭언과 모욕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상도 하지 못한 내용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걸 왜 기록을 해?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무서운 게 아니라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은영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들, 행동들. 그게 얼마나 저한테 상처였는지 모르셨겠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 그래? 너는 며느리가 돼서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은영 씨가 한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 친척 잔치, 제사, 김장, 명절 준비. 심지어 어머니가 오랫동안 저에게 했던 모욕도 전부 참아왔습니다. 모욕이라고? 내가 언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불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듣고도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말들, 시키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모두 되돌아오는 칼날이 되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부터는 어머니도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러 온 겁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저에게 해온 것처럼 이 상황을 무조건 저한테 떠넘길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 지금 이 집을 망가뜨리겠다는 거야? 은영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 하나만 원합니다. 더 이상 누구도 제 인생을 마음대로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 말 그대로였습니다. 싸움도 감정 폭발도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언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던 순간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은영아, 너 정말 변했다. 은영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원래 이랬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그보다 훨씬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자존감이 천천히 살아나는 느낌. 그리고 이제 정말 모든 판을 뒤집을 시간이 오고 있다는 직감. 은영 씨는 핸드백에서 작은 USB를 꺼내 주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 문자 기록, 일정표. 이 USB 하나면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할 수 없게 될 터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식으로 모두가 숨겨온 진실을 꺼내놓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은 곧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은영은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몸이 지친 느낌이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재산 문제를 들먹이며 자신을 집에서 내보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던 장면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나를 사람이 아니라 집안 일꾼쯤으로 생각하시는 거겠지.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눌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은영이 주방으로 내려갔을 때 마음속엔 이미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은 언제나처럼 말순의 불만으로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반찬이 왜 이래? 김치가 이렇게 시게 익도록 둔 사람이 어디 있니? 너는 부엌 한번 맡기면 꼭 일을 이 모양으로 해. 건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어머니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은영의 얼굴이 굳어 있는 걸 보고는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 그냥 먹어. 아침부터.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말순의 화를 더 자극했습니다. 아침부터 뭐? 아침부터 며느리한테 뭐 좀 말하면 안 돼?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집 살림은 내가 평생 해왔는데 은영이는 도대체 뭘 배웠길래?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말을 끊고 나선 적 없는 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만하시죠. 말순은 귀를 의심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말씀 이제는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더는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건우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여유를 잃고 말했습니다. 은영아, 지금은. 건우 씨, 그만하세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말순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끊어?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은영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동안 저에게 하신 말들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하셨는지도요. 말순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상처? 누가? 너 같은 애가 무슨 상처를 받아? 내가 너 키워줬으면 감사해야지. 어머니, 저는 키워진 적 없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말순의 내면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뭐? 사람이 아니라고? 너 지금 말이 너무 심하다? 심한 말은 어머니가 늘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순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은영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는 재산은 건우 거니까 너는 끼어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언제든 내보낼 수 있다는 말도 하셨고요. 말순은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본인 말이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자신이 남긴 잔인함이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말이 그렇단 거지 내가 진짜. 은영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그렇다고 넘길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말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무시받고 있었는지도요. 건우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남편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은영이 말도 좀 들어. 말순은 충격받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까지? 너도 나 편 안 들겠다는 거냐? 편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 순간 말순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그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을 듣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은영은 식탁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에서 묵묵히 참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눅든 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은영의 말투, 눈빛, 기세 그 어느 것도 이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말해봐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은영은 오래 준비해온 듯 차분히 답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저를 무시하거나 내쫓는 듯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도 제 방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 내 방식? 네. 제가 받은 말과 행동을 그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말에 말순은 얼어붙었습니다. 너 그걸로 신고라도 하겠다고? 어머니가 계속 그러시면요. 정적이 길게 흘렀습니다. 아주 길고 묵직한 정적이었습니다. 말순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며느리에게 위협 아닌 위협을 줘왔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자. 우리 더 싸우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 말순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예전처럼 분노의 쾅이 아니라 무겁고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은영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녀는 자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잡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판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단계 더 크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자기 목소리를 찾아가는 은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절반은 넘어온 셈이었습니다. 은영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철을 정리했습니다. 김 실장과의 통화 후 그녀가 준비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단죄. 더는 돌아갈 길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 내내 짓눌린 세월의 무게를 떠올릴수록 손끝은 단단해졌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고통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거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지 모르겠다. 살림은 누가 하라고? 은영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잃을 것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곧 잃을 모든 것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김 실장이 약속한 대로 집을 방문했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입은 그는 시어머니 앞에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여사님, 지난 회계 감사에 관한 몇 가지 확인 사항이 있어 찾아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무슨 회계 감사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김 실장은 서류를 펼쳐놓고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여사님 명의로 된 통장에서 수년간의 자금 이체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적 문제는 저희가 처리하겠지만 이 금액들은 원래 남편분의 유산이자, 즉 은영 씨가 정당하게 상속받을 금액입니다. 순간 시어머니는 멍해진 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관리하느라. 은영은 그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관리요? 어머니가 내 돈이라고 말하며 제 옷값 한 번 안 주고 생활비 조금 준 것도 생색내던 그 돈 말씀이세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 실장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 재산 분배 동의서,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가 은영 몰래 임의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변제 합의서였습니다. 여사님이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법적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어른을 잡아 죽이겠단 소리구나. 내가 감히 나를 법으로 협박해? 은영은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7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한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되찾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뻣뻣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서명은 절대 못해. 집도 돈도 너한테 갈 이유가 없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경찰 2명이 들이섰습니다. 박영숙 씨 맞으십니까? 참고인 조사가 필요해 잠시 함께 가셔야 합니다. 신고 접수된 가정 내 폭언 폭행 의혹 건으로.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은영을 돌아보았지만 은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그동안 녹취와 증거 자료 제출도 이미 했고요.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들, 행동들 하나도 빠짐없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공포에 질린 얼굴이 되었습니다. 너 미쳤구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경찰에 넘겨.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맞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경찰이 시어머니에게 출석 확인 서류를 보이는 동안 김 실장은 작은 목소리로 은영에게 말했다. 정해진 수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집 재산과 유산 상속건도 곧 정리될 겁니다. 경찰들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깊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굳게 잠겨있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그 정막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눈치를 볼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영아, 뭐 하는 거야? 왜 어머니를 경찰에? 그러나 은영은 대답 대신 서류 한 장을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이미 변호사 통해 진행했습니다. 어머니 문제도 남편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정리할 거예요.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얼굴을 붉혔지만 은영은 더는 그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니까요. 이제는 나를 내가 지킵니다.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고 얼어붙은 동안 은영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오래된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번엔 억압의 고요가 아닌 자유의 고요였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은영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가벼운 숨을 들이켰습니다. 멀리 겨울 하늘 위로 붉게 지는 노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가져갑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